표시 광고와 관련된 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규율은 부당한 표시 광고, 즉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인 식품 등 표시 광고법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각 법에서 해가지고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즉 부당한 표시광고라는 것은 여기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소비자가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기서 표시광고 전체를 여기서 말하게 되고요. 이 표시광고법에서는 크게 네 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인데요. 그러면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가 무엇인가? 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입니다. 즉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것은 거짓의 표시 광고에 해당할 것이고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은 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산 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거나 표시를 함에 있어서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표시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단순히 수험교재 판매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광고를 함에 있어서 마침 여기서 학원업자인 것처럼 학원 개강 등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인데요. 기만적인 표시 광고라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게 되면 중고 액정 디스플레이 판넬이 사용된 여기서 카티브를 판매하면서 동 제품들의 중고 액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시 광고를 내고 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중고 액정 디스플레이 판넬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신제품, 여기서 디스플레이 판넬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판매하는 교복 중에 2월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상품을 신상품과 동일하게 전시 판매하면서 2월 상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 광고하는 것입니다. 즉 상품을 진열함에 있어서 신제품과 그 다음에 2월 상품을 같이 진열을 했는데,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여기서 신상품에 대해서는 신상품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상품에 대해서는 2월 상품이라고 표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전체 제품이 여기서 신상품인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경품 행사를 표시 광고하면서 경품인 휴대폰을 수령하기 위해는 특정 통신사와 약정 할인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말하면 경품을 여기서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경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특정 통신사와 약정 할인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동통신 여기서 서비스 계약을 여기서 체결해야 되는데, 단순히 여기서 그런 조건이 없이 경품만을 여기서 응모를 하게 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시 광고하게 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여기 뜻은 않아도 된다고 인식을 하고 그런 경품에 응모하게 된다라는 점이 여기서 하나의 여기서 기만적인 표시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 제품의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제품 기능 소개란 등을 통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예정이라는 표시를 하면서 동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수신 단말기를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 광고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이 광고를 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차량용 내비게이션만 구매하게 되면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런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별도 수신 단말기를 내고 구매해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런 표시 광고 내용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별도의 수신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소비자가 오인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혼정보 분야 1위 땡땡닷컴 기준이라고 광고하면서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 회사가 결혼정보 정보 제공 회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야구 1위 업체로 야구 오인을 한다라는 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부당하게 하고 비교하는 표시 광고입니다. 자,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라는 것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영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여기서 표시 광고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쟁 사업자의 동급의 잉크젯 프린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신 잉크젯 프린터와 이보다 가격 및 성능이 떨어지는 경쟁 사업자의 구형 잉크젯 프린터 간의 칼라 인쇄시 여기서 출력 속도를 비교하여 자신 상품의 칼라 인쇄시 출력 속도가 경쟁 사업자에 비하여 뛰어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하는 표시 광고입니다. 즉 말하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즉 가격이라든지 여기서 성능 면에서 하고 동등한 제품끼리 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제품은 하고 상대 사업자의 예를 들어서 비교 대상이 된 사업자의 하고 프린터보다 우수한 제품을 내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사업자의 하고 제품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그보다 열의의 제품을 비교하면서 마치 동등한 제품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는 거죠. 표시 광고를 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기를 포함한 패키지형 여기서 에어컨 제조 상위 2개사가 당해 시장의 75% 수준을 점유하고 있고 또한 이들 상위 2개사가 소비자의 인지도도 높은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여 소비자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기술력도 열등한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패키지형 에어컨과의 성능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이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 광고입니다. 즉 말하면 비교 표시한다는 것은 이제 경쟁 사업자와 또는 경쟁 사업자의 제품보다 자신의 제품이 유리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해야고 대표적인 해야고 수단이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동등하다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동등한 사업자와 해야고 사업자의 제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열의에 있는 사업자 의 제품을 내고 비교함으로써 마치 여기서 자신의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보다 여기에 대해서 우수한 여기서 제품으로 오인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여기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기 인터넷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는 이용요금과 경쟁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이용요금과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이용요금이 경쟁 사업자에 비하여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 광고입니다. 즉 가격 비교를 통해서 하는 방식인데 가격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가격을 여기서 비교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는 상대방 사업자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고 첨부한 이에 대해서 가격으로 비교하고 자신의 가지고 여기서 가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뺀 가격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가세가 야고 빠진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가격이 더 낮은 것처럼 저렴한 것처럼 오인을 하게 되지만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가세를 야고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는 상대방 사업자보다도 더 고가에 가지고 여기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는
똑같은 조건 하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만을 내가지고 여기서 제시하거나 자신에게 여기서 불리한 항목을 누락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부당한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경쟁사업자의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 함유량이 자기의 표시 광고 이전에 이미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슬라이스 치즈의 과거 우유 함유량을 표시 광고함에 제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자신의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 함유량이 경쟁 사업자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은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 광고입니다. 즉 말하면 정전에 있었던 애하고 함유량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그 함유량이 아닌 더 여기에 대해서 높은 함유량을 내가지고 가진 제품을 내고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판매했던 여기서 우유의 치즈 함유량을 여기서 치즈의 우유 함유량을 여기서 비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동등한 애하고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수의 항목을 시험한 자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몇 가지 항목만을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평균치를 구하거나 그래프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통하여 당초 시험 결과를 왜곡하여 인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 광고입니다. 즉 말하면 10가지 비교 항목을 통해서 자신의 제품과 다른 사업자하고 제품을 내갖고 비교를 분석을 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7가지에 대해서 가지고 자신의 제품이 불리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3가지의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자신이 유리하게 나왔죠. 그랬을 경우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3가지 항목만을 제시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불리한 나머지 7가지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게 된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에 대해서 자, 이 사업자의 제품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전체 10가지 항목을 다 비교를 해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사업자의 제품이 더 여기서 우수하지만 다른 7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다른 사업자의 제품이 더 우수하다라고 여기서 소비자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즉 그래도 여기서 이 3가지 항목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가지 때문에 다른 제품을 내고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3가지 여기서 비교 항목만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그런 오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비방적인 표시 광고인데요. 비방적인 표시 광고는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는 내용으로서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무슨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 침대 스프링 도금 여부는 침대 수명과 관련이 없음에도 침대를 사신 지 5년이 지났다면 10중 8구 기한은 지난밤 녹슨 스프링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침대를 1, 2년 쓰고 버릴 생각이시라면 여기서 굳이 녹슬지 않는 땡땡 침대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타사 침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광고하는 것이 비방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알카리성 비누와 중성 비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알카리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과 중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이 있으나 경쟁사의 알카리성 비누가 피부를 손상한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 이걸 인식한 소비자가 오인을 해서 여기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 일반 불법행위 책임하고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책임하고 별 차이가 없게 되죠. 다만 차이점은 고의가실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빠져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과실 책임을 지느냐 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서 이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과실 책임입니다. 표시광고법상의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은 여기에 대해서 자,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면할 수가 없다. 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 책임이고요. 여기서 채권자인 피해자가 여기서 가해자인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표시광고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여기서 특칙을 규정해서 여기서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도록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 무과실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의 인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을 정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손해액을 여기서 확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가 있다. 즉 당사자가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에 대해서 손해액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이 바로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이 법상에 있어서 부당한 표시 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예방 치료의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입니다. 즉 식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즉 그 의약품의 기능을 성능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을 내갖고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질병 또는 질병군을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질병 또는 질병군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 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광고 역시 질병 예방 치료의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로서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에 관한 경우에 대해서 무엇을 섭취할 경우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표시 광고, 무엇을 섭취할 경우에 대해서는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표시 광고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고요. 자, 의약품으로 두 번째는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예에 대해서 표시 광고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여기서 표시 광고,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품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서 소비자하고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치 의약품으로 여기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로서 한약의 처방명 또는 이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여기서 표시 광고, 공진단과 혼동할 수 있는 공진한, 공진원 등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건강식품이 아닌데 건강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 즉 여기서는 다 뭐가 되냐면 건강식품이 해당할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가 여기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특수용도식품. 네, 특수용도식품이라는 것은 영아, 육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용도 식품으로 임산부, 수유자, 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 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가 될 것이고요.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 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 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여기서 이에 해당하는 여기서 표시 광고로 해갖고 제시를 하게 되며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여기서 사용한 표시 광고, 방탄커피, 다이어트 커피 등 일반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을 여기서 표방해가지고 여기서 표시 광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짓 과장의 약고 표시 광고입니다. 다음은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 광고가 되는데요. 식품위생법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 15조, 제20조, 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 광고가 될 것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는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 역시 하고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표시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약고 표시 광고가 될 것이고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표시 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 광고,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 인증, 보증, 선정,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가 이에 해당하는 여기서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기만적인 표시 광고입니다. 여기서 식품학, 영양학, 축산가공학, 수입, 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 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원일을 명시하는 표시 광고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 효과 또는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 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 효과로 오인 또는 여기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여기서 표시 광고입니다. 즉 말하면 가축이 어떤 특정한 효능이 있는 애하고 원재료를 사료를 먹었다고 해서 그 가축으로 만든 제품에 있어서 이런 애하고 효능이 그대로 있는 것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효능을 그대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각종 감사장, 체험자 등을 이용하여 한방, 특수제품, 특수제법, 주문세도, 단체 추천 등과 또는 이하 유사한 표현으로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광고이고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 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 광고는 여기서 제외한다. 즉 땡땡 대학교 어떤 교수가 이 제품의 개발에 참여했다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외국어의 남용으로 인해서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여기서 표시 광고도 역시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또한 저제 유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 여성의 약고 사진 또는 여기서 그림 등을 사용한 여기서 표시 광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여기서 모유로 오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제 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광고 역시 해당하게 될 것이고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기만할 수 있는 표시 광고가 여기에 대해서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한 표시광고,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해당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여기서 표시광고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타르 색소 등 사용이 불가능한 면류, 양념류, 소스류, 장류 등에 대해서 색소 무첨가 여기서 표시광고,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식품용 기구에 대해서 DAHP 프리 해가지고 여기서 표시광고, 면류, 김치, 만두류, 양념류류 및 포장류에 보존료 무첨가, 무보존료 등의 표시 등이 여기서 말하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요.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성 단백 가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여기서 무첨가 표시 광고하는 거,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표시 광고하는 거, 무 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등을 해갖고 표시하는 표시 광고가 여기서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비방적인 표시 광고인데요.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제품의 제품보다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광고가 이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시로는 다른 땡땡과 달리 이 제품은 땡땡땡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품과 달리 이 제품은 땡땡땡만을 사용합니다. 최초를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된 땡땡 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땡땡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광고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조사 대상, 조사 기간 등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고 고객 만족도 1위, 국내 판매 1위 등을 여기서 표시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가 될 것이고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교 표시 광고의 경우에 그 비교 대상 및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 내용 및 비교 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 광고가 될 것입니다. 제품의 제조 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가 여기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요. 여덟 번째로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 표현, 여기서 표시 광고입니다.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광고도 부당한 표시 광고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입니다. 다만 독점규제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나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한 표시 광고 등에 대해서도 여기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여기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광고로서 특수용도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는 자는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표시 광고해야 하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표시 광고하거나 또는 심의 결과와 다르게 여기서 표시 광고하는 경우가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시로서는 자율심의 대상인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은 여기서 표시 광고가 될 것이고요. 자율심의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표시 광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